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를 안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고 그 이상을 함께 꿈꾸는 문서학특강의 재테크 크리에이터 시골지입니다. 혹시 이미 근로소득 외에도 작고 귀여운 부가수익 창출에 성공하셨나요? 이런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산 하나가 있어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오늘 문서학특강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문서학특강의 주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는 따로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따로 세무 대리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나 대신 신고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드라마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내는 것처럼 나왔던 종합소득세, 이거 도대체 누가 내는 걸까요? 물론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당연히 내는 거고요. 회사원분들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일단 소득이란 건 우리가 버는 돈이죠. 그런데 어디서 벌었느냐에 따라서 종류도 다르고 내야 되는 세금의 형태도 달라져요. 우선 여기 칠판을 보시면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먼저 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사업소득은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의 수입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타소득은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예를 들어서 강연비, 원고료, 공모전 상금 등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도 있는데, 이 이자 배당 소득은 내가 은행에 예적금을 넣어놔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형태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only 근로소득, 월급뿐이신 분들, 심지어 연말정산까지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하나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처럼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내 이름으로 책을 내서 작가 활동도 하고 그 책 덕분에 여기저기 강연도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의 신이라서 월급 아껴서 투자한 돈으로 배당금이 꽤 되시는 분들, 아니면 나의 코딩이나 PPT 실력으로 퇴근 후에 각종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작업물도 제공을 하고 정말 갓생을 사시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도 꽤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누가 내는지도 알았으니까 언제 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요, 환급은커녕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서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셔야겠죠? 이건 어디서 납부를 해야 되냐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행히 신고 절차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간단해졌어요. 작년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별도로 이 위택스라는 곳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 심지어 작년 2024년까지는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일부 간편 신고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다 되는 경우가 좀 드물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이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는 알았죠. 자, 여러분, 종합소득세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환급받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세와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거, 별표 마구마구 치셔야 됩니다. 단순 경비율 대 기준 경비율.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단계에서 단순 경비율 대 기준 경비율을 선택하는 란이 나와요.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단순 경비율이 뭐냐면요. 일단 경비부터 알아야겠죠. 이 경비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일하느라 쓴 돈이에요. 업무적으로 연관된 돈이라는 거죠.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 요걸로 신고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평균적인 경비를 빼주는 거거든요. 아, 저는 장부 쓰기 귀찮아요. 그냥 대충 평균 경비로 빼주세요. 이런 분들께 딱 맞는 방식입니다. 또 내가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돈이 별로 없다. 장비를 사거나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 단순 경비율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럼 기준 경비율은 뭘까요? 내가 실제로 업무적으로 지출한 경비가 많다면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사무실 월세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건비, 클라이언트 미팅 식대, 프리랜서 플랫폼 수수료, 교통비, 통신비 아니면 하다못해 작업용 태블릿까지 내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모두 이 기준 경비율을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지만 하나하나 내가 경비로 쓴 것들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것. 경비 처리가 곧 절세의 지름길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우리가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뗀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거거든요. 종합소득세는요.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번 돈은 이만큼인데 쓰기도 이만큼 써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순이익은 이거예요를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경비 처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이런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증빙자료로 미리미리 모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종소세를 줄이는 꿀팁 한 가지 더 갈게요. 그건 바로 공제 항목 책입니다. 이 공제 항목은요,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처럼 개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 이런 거 미리미리 챙겨 두셔야 내야 하는 세금은 줄이고 돌려받는 세금은 늘릴 수 있습니다. 절세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로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돈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환급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신고해야 되는 거 제대로 해야겠죠? 어떠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생각보다 할만하죠.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를 안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겠죠? 문서학 특강의 4번째 시간 종합소득세 신고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문서 더 쉽고 더 실속 있게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그럼 저도 이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보겠습니다.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문서학 특강의 재테크 크리에이터 시골지였습니다.